안녕하세요. 원더톡톡 낭독방송 북소리. 이제 이 오프닝이 조금 익숙해지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오셔서 뭐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네. 오늘은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내 주변의 멋진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살고 싶다라는 긴 제목을 갖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저한테 몰두를 하고 나니까 보이는 거는 제 그릇 크기? 그릇이 크지를 않더라고요. 들여다보니 애초에 알았더라면 좀 더 분명하게 살았을 텐데, 제 그릇을 이제 좀 키워나가면 더 좋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릇이 작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을 수 있는 정도의 좋은 분들을 제 곁에 두고 제 남은 인생을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안을 수가 없는 제 그릇을 알고 나니 이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 곁에서 그런 좋은 분들과 같이 남은 인생을 살다 보면 제 그릇이 어느 순간 또 커져 있겠죠. 물론 전제가 잘 살아야 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잘 살아내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책의 또 한 구절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부디 좋은 분들과 같이 이 책을 끝까지 읽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의 낭독 같이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 자, 그러면 오늘도 한번 신나게 읽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내 주변의 멋진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살고 싶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을 내 주변의 멋진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살고 싶다. 이 말을 벌써 몇 번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한번 우린 녹차 티백을 몇 번이고 우리듯 나는 이 문장을 여러 곳에서 우리고 있다. 그러나 그 점에 대해 사실은 조금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다. 2007년 공식적으로 데뷔한 이래 내 이름은 요조이고, 이 이름은 일본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의 주인공에서 따온 것이라는 말을 정말 열심으로 말해왔다. 무려 약 13년간의 광고였던 셈이다. 그러나 요조? 요조 숙녀의 요조인가요? 라고 묻고는 자기 혼자 웃기다고 웃는 사람을 아직까지도 제법 만난다. 그러면서 내린 두 가지 결론이 있다. 첫 번째, 내 주변 훌륭한 직업인의 공통점. 토할 만큼 반복해온 말을 매번 처음 하는 것처럼 한다. 두 번째, 지난 13년간 말해왔는데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시사하는 점. 앞으로 평생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겨워할 리 없을 것이다. 이런 경험을 통해 이제는 했던 말을 반복하는 일에 제법 느긋한 사람이 되었다. 공연할 때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인터뷰 때마다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주변의 멋진 사람들을 흉내내면서 살겠다는 말도 신나게 떠벌리고 있다. 자, 그럼 지난 몇 개월 동안 누구를, 무엇을, 어떻게 따라하며 살고 있는지 중간 보고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거칠게 세 사람을 따라하고 있다. 자잘하게는 더 많다. 공교롭게도 그 세 사람은
내가 평소에 비웃고 놀리는데 주력해왔던 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은 따라하고 있다.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다. 장강명의 스톱워치 워킹, 책 이게 뭐라고 라는 팟캐스트를 장강명 작가와 함께 하면서 그를 한 달에 2번 정기적으로 만났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들이 있다. 그중 하나는 그가 평소에 스톱워치를 두루두루 즐겨 사용한다는 점이다. 작업할 때 스톱워치를 애용한다는 말은 장강명이 인터뷰할 때마다 자주 밝힌 걸로 알고 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핸드폰으로 스톱워치를 켠 뒤 따닥따닥 자판을 두드리는 고독한 소설가의 모습을 상상할 것이고, 물론 나도 그런 모습을 상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하게 되는 그의 스톱워치 사용 사례는 비단 작업할 때뿐이 아니었다. 예전에 나는 팟캐스트 녹음을 마치고 다같이 뒤풀이하는 자리에서도 스톱워치를 켜는 장강명을 본 적이 있다. 먹고 마시고 해이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술자리에서조차도 스톱워치를 켜놓다니 정말 징그럽게 시간에 야박한 사람이로구나. 내가 본 것은 고독한 소설가라기보다 고약한 스크루지 영감님에 가까운 인물이었다. 장강명은 응가를 하면서도 스톱워치를 켜놓겠구나. 어떤 슬픈 일이 있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장강명은 너무 지나치게 오랫동안 울지 않기 위해 오른손으로 슬그머니 스톱워치를 켜고 있으리라. 나는 그 뒤로 장강명을 영감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에게 어떤 위기가 있었다. 이른바 마감폭탄이었다. 한 달에 한 번 써야 하는 원고, 계절에 한 번 쓰는 원고, 7주에 한 번 쓰는 원고 등등 다양한 마감 주기를 갖고 있는 그들이 마치 태양계를 공전하는 행성들이 우연히 일렬로 정렬하듯이 동일한 마감일에 우르르 줄을 섰다. 거기에 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의 신간 추천사, 애독하는 매체의 칼럼 청탁 등등 숙고하지 않고 덥석덥석 받은 원고들까지. 어떤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는 행성 정렬을 세상이 멸망하는 현상으로도 받아들였다지. 나도 내가 이대로 조용히 멸망했으면 했다. 며칠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탕진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극단적인 스트레스에 사로잡힌 채로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몇 시간이고 트위터 타임라인만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일어나서 노트북을 펴놓고는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초조하고 또 초조해서 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제대로 글을 쓰고 있지도 않으면서 밥 먹는 시간도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서 노트북 앞에 앉아 끼니를 거르고 요일을 참았다. 정말 나를 죽이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하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다. 그러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지경에 다다르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루를 24시간 이상으로 늘릴 수는 없다는 너무 당연한 사실을 받아들이던 날 아침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는 스톱워치를 켰다. 결론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는 원고들을 다 끝내는데 성공했다. 거짓말 같은 일이었다. 나는 장강명을 영감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었다. 시간에 째째하게 구는 것을 놀리는 것도 그만두었다. 어느 날 장강명은 나에게 왜 요즘 부쩍 저를 안 놀리시죠? 라고 물었다. 그것은 소위 장강명식 스톱워치 워킹의 진가를 몸소 체험한 자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존경심 때문이었다. 물론 나는 지금 이 글도 스톱워치를 켜둔 채 쓰고 있다.
채식 인생. 김홍란은 10년 넘게 알고 지내는 제법 오래된 친구다. 지금은 백수 생활을 만끽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 유명한 제약회사에 다녔다. 김홍란은 선물하는 것을 좋아해서 날 만날 때마다 거의 매번 선물을 주었다. 고맙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다. 선물이 하나같이 좀 이상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미생물로 실험하다가 만들었다면서 정체불명의 균이 요조라는 한글 모양을 따라 바글바글 자라있는 사진을 보내준 것이 시작이었다.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주지마 제발. 몇 번을 사정해도 김홍란은 이런저런 이상한 선물들을 강압적으로 건네고 괴로워하는 나를 보는 것 즐겼다. 김홍란은 총체적으로 이상한 애는 아니었지만 정신세계 일부가 치명적으로 이상했다. 김홍란은 오래전부터 베스코베스테리안이었다. 육류를 먹지 않고 생선, 동물의 알, 유제품을 먹는 채식 유형이다. 김홍란을 만날 때마다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갈 식당을 결정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아주 옛날에 서울 종로구 종덕도서관 앞 천진포자라는 만두집에 함께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는 고기가 들어있지 않는 만두를 팔았다. 김홍란은 거기서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그닥 그립진 않지만 가끔 고기 만두가 사무치게 먹고 싶어진다고 말하며 고기가 들어가지 않는 만두를 허겁지겁 먹었다. 나는 김홍란에게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물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어. 김홍란이 만두를 먹다 말고 갑자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가 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일장연설을 하려나 보다 짐작했지만 김홍란은 무슨 귀한 비밀이라도 되는 듯이 목소리를 죽이고 이런 말을 했다. 정말 비건처럼 먹게 되잖아? 그럼 응가에서 냄새가 안 나. 나는 진심으로 다음번에 김홍란이 정말 비건식을 섭취하며 싼 응가를 선물이랍시고 가지고 와서 맡아봐. 정말 냄새 안 나지 않아? 라고 할까봐 겁이 났다. 몇 권의 책의 도움을 받아 2018년 12월부터 김홍란처럼 고기를 끊었다. 초창기에는 비건식을 고수하다가 도저히 내끼니 환경으로는 비건을 유지하기 쉽지 않아 비건을 지향하는 베스코 베지테리안으로 지금까지 제법 잘 지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의 짐작은 맞다. 비건식을 고수하던 초창기 내가 가장 열심으로 했던 일이 화장실에 가서 킁킁거리는 일이었다. 허세과의 일본 제품 불매. 내 공연 때마다 기타와 코러스를 담당해주고 있는 부산 사나이 허세과와 행사를 하러 어느 지방에 갔을 때 일이다. 그 행사장 대기실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다. 방치되어 있는 악기를 보면 꼭 건드려봐야 직성이 풀리는 음악인답게 허세과는 피아노로 가까이 다가가 덮개를 열다가 움찔했다. 야마 안 해? 왜? 야마 별로 안 좋아하나? 내가 물었다. 그러자 허세과는 얼마 전부터 일본 제품을 소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자기 헤드폰을 보여주며 사실은 이 제품이 자기 페이보릿이 아니라고 했다. 자신의 페이보릿은 소니 제품이지만 일본 제품이기 때문에 사지 않았다고. 대신 독일제인 이 모델을 샀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자기가 사고 싶은 악기들은 죄다 일본 제품이라며 난감해했다. 왜 일본 제품을 불매하는 것인지 물어보자 허세과는 차분하게 길게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요약 정리하자면 이렇다.
일본 강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분들을 향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무척 화가 난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 속상하다. 별것 아닐 수 있지만 일본 제품의 소비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는 나의 의견을 표명하고 싶다. 솔직히 감동받았다. 나는 약간 목이 메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유니클로 안 가고 살 수 있겠나? 허세가가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안 그래도 지금 팬티 사야 되는데 살 게 없어서 큰일 났다. 한숨을 쉬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때부터 나도 허세과의 고독한 무브먼트를 따라했다. 뭐랄까? 나의 동참은 정치적 의도라기보다는 그저 허세과를 응원하고픈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나는 술집에 가서 일본의 생맥주를 주문하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4개 캔에 10,000원 하는 맥주들을 고를 때도 일본 맥주를 피했다. 히트텍이 필요했지만 유니클로에 가지 않고 버텼다. 틈틈이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가 국산 남성 팬티를 검색해서 괜찮아 보이는 팬티들을 허세과에게 공유해 주었다. 나는 글을 쓸 때 장강명을 따라하고 있다. 먹을 때는 김홍란을 따라하며 소비할 때는 허세과를 따라한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라하는 삶이 나에게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다. 앞으로도 타인들을 유심히 응시하면서 따라하고 싶은 것을 발견할 때마다 신나게 따라할 생각이다. 내년 이맘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때 또 중간 보고 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